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장 동력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에는 긍정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에 1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 팔게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술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조선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LNG선 건조 작업에 너무 과도하게 간섭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GTT라는 곳에서 특허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런 부분을 무기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소를 대상으로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끼워 팔게 했다라는 게 걸렸기 때문에 과징금을 125억 원 부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이슈가 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봤을 때요. 여러 가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불공정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 조선업계 그동안 좀 많이 불편했던 기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한 예는 사실 예전에 있었습니다. 2006년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앞으로 이런 산업 재편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LNG를 건조하는데 만드는 데의 기간은 이렇게 좀 그래프로 나타나 있지만 27개월 수준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27개월이라는 기간의 그 정의는 GTT에서 과도한 간섭이 있었을 때 27개월인데 사실 대형 선박을 기준으로 해서요. 건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7에서 8개월 수준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GTT 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간섭했기 때문에 27개월이 걸렸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런 절차가 없어진다면 7, 8개월 만에 대형 큰 배를 건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선가 외에 한 5% 정도 비싼 이제 로열티가 붙었었는데 그게 좀 줄어들 수 있어서 훨씬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G선 추진선에 대해서 한국 조선소들 최근 긍정적인 호재가 또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LNG 추진선 수주 실적을 좀 간단히 보여줬습니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80여 척의 수주 잔량을 갖고 있는데 이게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 150에서 20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주 잔량 같은 경우에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인도량 같은 경우에도 한국 조선사들 업 전반적으로 인도량이 300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주 잔량이 2~3배 늘어나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영업 실적을 연간으로 좀 분류해 보도록 할 텐데요. 19년, 20년, 그리고 21년입니다. 사실 매출액단에서 봤을 때는 20년도, 19년 대비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으나 21년도에는 회복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2009년 대비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하나씩 붙으면 9조 2천억 원 정도 매출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39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선박에 대한 그런 수익률이 있거든요. 건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 건조 수익성이 한 5%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목표주가 4만 원을 유지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세 가지 주력 선종으로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어서 가장 견조한 건조 마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가 수준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그 호재성 이슈에 따른 오늘의 개장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4만 원을 유지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 종목 만나볼게요. 자, 우선 이 종목은요. 중국 시장 재개방에 따라 긍정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안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라이브러리 확대에 따라서 판매 매출이 증가한다. 이게 라이브러리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이제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게 10억씩만 받아도 1,600억. 어떤 얘기냐면 라이브러리에서 한 160편만 잡아도 한 편에 10억이니까 1,600억 원을 기록할 수 있다. 매출과 이익단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매출, 영업이익 증가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중국 시장 재개방에 대한 흐름들 말씀드렸는데요. 3분기에 일단 중국향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 두 편을 판매한 후, 구작 두 편을 판매한 후 매출액의 일부인 약 60억 원을 매출과 이익으로 인식한 것이 현재 추정이 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실적이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하는 중국 OTT양 오리지널 컨텐츠 두 편도 기획 제작 중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영됐죠. SBS의 편의점 특별히, MBC의 저녁같이 드실래요? 이런 부분이 중국 3대 OTT 중 하나인 아이치의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서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또 큰 캐파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중국 시장 재개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콘텐츠 확대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넷플릭스와 중국은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고 하는데 넷플릭스 한 축에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 중국이 한 축에 있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쪽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에는 진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OTT에 대한 매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와 TVN이 동시적으로 방영하는 그런 부분을 중국에 향후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양대 축으로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가능성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연 재개방되면서 중국 시장의 메리트를 톡톡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연간 제작으로 봤을 때 50편 중 30편 수준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넷플릭스에 방영되지 않는 23편 이상의 드라마를 대상으로 중국 OTT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곧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이런 부분 좀 아실 텐데요. 이게 또 넷플릭스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부분과 좀 합작해서 방영 가능성 이런 부분이 체결될 수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판매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과의 협업 이런 부분도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해외 판매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해외 판매 쪽이 2분기 3분기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판매에서 중국 시장의 흐름들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20년도 올해입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들, 또 영업이익률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드래곤의 실적은 크게 개선했는데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연간 7편 수준의 드라마를 TV와 넷플릭스에 동시 방영한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추후 이런 부분도 더 중국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인데 TVN의 방영 이후에 다시 넷플릭스에 올리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당사 추정 제작비 약 60%, 70% 수주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근거들이 여기 쭉 나타나 있으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내년 상반기 미디어 업종 내에서 컨텐츠 분야에서는 탑픽 종목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과 대우조선 해양까지 만나봤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의 키포인트 있네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